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매우 비판합니다. 사령관이다, 계엄령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요 말은 그 면책 특권이 있는데 그 행사 안 하겠다 라는 뜻으로 수사 받겠다, 법원 가겠다 이런 말입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언론에선 저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작 뭐 부르거나 뭐 법원에 오라 그러면 바로 면책특권 뭐 얘기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조금 상식선을 제가 봤을 때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는 방어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허위일지라도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뭐 요거까지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녹취록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건 믿었다 나로서는. 그래서 믿어서 물어본 거다. 이런 식의 1차 방어선까지는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근데 김의겸 의원의 지금 저 얘기는 1차 방어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게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 예. 라는 얘기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김의겸 의원이.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좀 상식선을 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첼리스트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언론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이걸 터뜨리기 전에 첼리스트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안 했던 이 사건에서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김의겸 의원 본인에게나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에게나 다시 이 사건으로 진흙탕 한복판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시나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그 대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평시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요 대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로 선 긋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첼리스트가 거짓말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너 거짓말 안 했을 거야, 이거 진짜일 수 있어라고 하는 형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길을 뒤쫓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2019년도에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끝끝내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수사를 통해서 본인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했던 길은 여기에 대한 뉘우침과 사과 반성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만들었던 검찰에 대한 거친 공세로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피해자라는 인식들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새빨간 거짓말이고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대변인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들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비롯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가겠다는 정치적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리더라도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고통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끝낼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수년이 지났지만 곧 나타나게 되거든요.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행동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진실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에 동의 못한다. 아직 진실일 수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은 믿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전윤기 의원님, 이 당사자가 거짓말이라는데 그 옆에서 사실 확인 안 한 분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해당 법사위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제보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님 혹시 뭐 새벽 3시에 어느 술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을 내가 유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보에 대한 확인을 당사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김의겸 의원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를 조금만 보면은 그 지금 첼리스트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게 근거에 신빙성이 높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은 이게 사실관계 그 사실을 맞춰가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나는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다 쳐요. 그때 당시 녹취도 있었고 진술도 있어서 내가 진짜인 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발언 같은데 근데 당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자기가 믿었든 안 믿었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짜뉴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보는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에 이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그냥 확인을 하려고 예.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대강으로 나가는 예.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 보고 매체와 첼리스트 A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날 술자리 있었던 건 맞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지 않았고 본 적 없다. 동백아가씨 윤도현 노래는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연주했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건데 녹음된 줄 몰랐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의겸은 아직도 이러시고 계십니다. 그날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놀다 귀가했다. 변명거리 없으니까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다 얘기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라고 이렇게 첼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는 이 김의겸 의원의 어떤 아까 물러서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러면 그건 당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당 지도부가 거짓말로 판단이 됐고 가짜 진술을 근거로 계속해서 공세를 벌여왔고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최고위원 2분이 올라탔어요. 정책위 의장까지 올라탔어요. 당대표도 거기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당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김의겸 의원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그만하시라 라고 하던가 인정하시라 라고 하던가 한 장관에게 뭐 미안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 잘 대비하시라 형사소송 하시라 하던가 뭔가 당이 지도부가 입장을 하거나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 예. 이쯤 되면 그 정진상 실장이 구속돼서 그래요. 당 대표실이 지금 기능이 안 되니까 기능이 안 그걸 된다.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당 대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당 전체가 그걸 다 틀어보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 일이 아니에요. 예. 아무 체크도 안 된 걸 바로 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당 전체가 만약 저게 팩트가 아닌 걸로 들어가면 단순히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 전체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예. 굉장히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걸 그대로 보고 민주당 지도부가 가짜 뉴스에 쏘아나고 있다. 어떻게 그 당에다가 뭔가를 공익 제보를 하고 정책을 맡기겠어요? 사실 이쯤 되면 그 김의겸 의원 편을 들어준 박찬대 최고위원 등등에게 김의겸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 통상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김의겸 의원은 어떤 상황에 왔냐 하면 10억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경 발언을 통해서 아까 김명민 대변인이 조국의 길. 근데 이거는 책 쓰면서 강경 발언을 통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된다. 계엄령 이야기를 끄집어 들면서 계엄군과 싸우는 왜냐면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신군부와 싸우는 민주투쟁 예. 투사로서의 모금 활동에 들어가. 혹시 모르니까 질 수도 예, 있으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으로 보면 당은 전체로 사과해야 되지만 개인은 이럴 수 여기서 내가 그냥 어. 사과해버리면 나만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판도 그런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데서 저런 예. 더 강한 계엄 발언이며 이런 네.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입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또 17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신 민주당 선배로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